안녕하세요. 제2의 아지트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가 흔히 더 많이 사랑하면 약자가 된다, 을이 된다 이런 말을 하곤 하는데요. 오늘은 과연 이 말이 타당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주제를 갖고 왔다는 이야기는요. 저는 역시나 이 말에도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이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 거고요. 우리가 사랑하면 약자가 된다라는 말의 의미에는요. 아마도 내가 상대를 더 많이 사랑해서 더 많이 베풀고 더 많이 이해하고 더 많이 맞춰주고 더 많이 참고 이런다는 의미를 담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요즘에 저희가 많이 이야기하는 이제 내가 가스라이팅 당했어 라는 의미도 넓게 보면 좀 이러한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상대방에게 당했다 이러한 의미가 담겨 있을 텐데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중요한 건 내가 약자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나는 약자나 을이 아니라 나는 능력자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제가 지금 가스라이팅도 능력이 있어야지 당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여기에서 지금 드리는 말씀은요. 우리가 사랑을 하게 되면 나보다 상대방을 훨씬 크게 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능력을 되게 과소평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많이 베풀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조금 이용도 당할 수 있고 이게 아주 치명적인 게 아닌 딴에는 내가 그만한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상대에게 맞춰주고 이해를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금전적으로든 뭐 정서적인 뭐 안정이든 내가 어찌됐든 어떤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상대방을 또 이 참을성조차도 어떻게 보면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내가 상대방에게 휘둘리는 것 같고 상대방은 내 머리 꼭대기에서 나를 이용하는 것 같고 이렇지만 사실은 이 상대방이 나의 눈치를 훨씬 많이 본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 눈치를 많이 보고 애정이 고파서 하는 말이 이제 헤어져 라는 말을 나를 묶어두기 위한 어떤 도구로 활용을 하는 이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 여기서 헤어지자는 말은 진짜로 헤어지자는 말이 아니라 나를 좀 더 봐줘, 나를 좀 더 사랑해줘 라는 말을 이제 잘못 전달을 하고 있는 그런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말을 들으면 나는 매번 이 상대에게 맞추는 것 같고 휘둘리는 것 같고 그런 마음이 들지만요. 사실은 이 관계의 키는 내가 쥐고 있는 거예요. 상대가 헤어지자고 해서 만일에 내가 진짜로 떠나버리면 어떻게 보면은 나에게는 나는 능력자이기 때문에 이러한 자율성과 선택권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나만 나의 이러한 여러 가지 능력치, 뭐 나의 좋은 성품, 뭐 상대에게 잘 맞춰주는 것, 어떤 유연한 자세 이런 것들을 나만 모르는 거지 나의 애인도 알고 주변 사람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나는 휘둘리고 매달리는 연애를 하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나는 선택권이 있고 좀 독립적인 그러한 사람인데 나만 모른다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나는 자유로운 사람인 그러한 능력자이고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는 나는 강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휘둘린다는 것도요, 어떻게 보면 내가 상대를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진정한 사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휘둘리는 거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어디 다른 사람에게 막 휘둘리고 그럴 사람인가? 다른 사람에게는 이성적이고 되게 냉정하게 대할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 상대에게 휘둘린다는 의미는요, 어떻게 보면 내가 이 사람을 되게 잘 이해하고 있고 파악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한 배경을 이해하지 않으면 내가 이 사람에게 맞춰주거나 그럴 이유가 사실 없잖아요. 저는 사랑이라는 게 아름다움의 발견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누구나 예쁘고 잘생기고 돈도 많고 성격도 좋아 보이고 이런 사람은 모두가 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을 보고 나만이 그 발견하는 어떠한 매력, 장점, 어떤 아픔 이런 것들이 나에게 보이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맞추지 않는 것도 이 사람에게는 맞추는 거거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것도 나는 볼 수 있는 거고요.
뭐 예를 들어서 나의 애인이 좀 평소에 차분하고 이러한 성격인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너무 밝고 에너지가 많다. 이러면 주변 사람들은 이 사람에게 좋은 일이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요. 이 사람을 잘 이해하고 있는 나는 이 사람이 지금 너무 뭔가 힘들고 아픔이 있어서 그거를 감추느라고 애써 밝은 척을 할 수가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원래는 되게 배려를 잘하는 사람인데 되게 성격이 날카로워져 있고 나에게도 뭐 좀 짜증을 부리고 이런다고 하면 이게 일반적인 관계에서는 나한테 왜 짜증을 내? 라고 해서 같이 싸울 수가 있지만 이 사람을 이해하고 있는 나의 경우에는 이 사람이 지금 마음이 되게 힘들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곁에서 뭔가 도움이 돼주고 위로가 돼주고 이러한 마음이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상대에게 휘둘린다는 건 내가 그만큼 상대방을 잘 이해하고 많이 사랑하고 있구나 라는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뭐 사랑하고 관심도 없으면 뭐 그렇게까지 휘둘리거나 아플 일도 없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면 약자가 된다. 이 후유증이 이제 가장 큰 건 이별을 했을 때의 그 후폭풍인데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별로 사랑하지도 않고 항상 나의 상처를 염려를 하면서 손익을 따져가면서 내가 이렇게 해주면 상대가 나한테 이렇게 해주겠지? 이렇게 이해득실을 따져가면서 뭐 관계를 이어왔으면 상처받을 일도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상대방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잘 이해하고 맞춰주고 이런 관계를 그러니까 내 마음을 베푼 만큼 이별을 하면 당연히 상처가 깊고 아플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내가 누군가를 사랑을 한 그 기간이 1년이면 나의 상처가 치유되는 기간도 최소한 1년은 필요하겠구나. 3년이었으면 3년은 필요하겠구나. 5년이었으면 5년은 걸리겠구나 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데요. 근데 사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생각보다 치유는 또 빨리 됩니다. 그러니까 참 희한한 게 내가 상대방을 잊고 싶어 라고 하면 잊혀지지가 않는데요. 그냥 뭐 내가 그렇게 사랑을 한 만큼 아픔이 깊고 상처가 깊으니까 시간이 걸리겠지라고 여유를 가지면 오히려 그때부터 치유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헤어지더라도 빨리 회복을 해서 그냥 일상에 복귀를 하고 밝게 지내고 이런 걸 좀 멋있고 쿨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내가 누군가에게 진정으로 마음을 쏟고 사랑을 한 사람은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서는 네가 뭐가 아쉬워서 그래 빨리 훌훌 털고 그냥 빨리 더 좋은 사람 만나면 되지라고 얘기를 하지만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어요. 내가 내 마음을 그렇게 내줬는데요. 그래서 진정한 사랑을 한 사람이라면 이별을 한 뒤에 빨리 이렇게 회복을 하는 게 아니라 많이 울고 생떼도 좀 쓰고 그리고 상대에게 매달려도 보고 저는 그게 정상적인 반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그 상대가 생각이 나면 뭐 생각도 하고 뭐 그렇다고 헤어진 마당에 뭐 연락을 하거나 헤어졌는데도 매달리고 이러라는 말씀은 아니지만 그렇게 계속 생각이 나고 그런 와중에도 내 일상을 살아가고 그러면서 조금씩 치유를 해나가는 것 그게 저는 당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서 무엇보다 내가 진심으로 상대를 더 많이 사랑한 사람이 을이 될 수가 없는 게요. 내가 상대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베풀고 그 상대가 좋아서 나의 어떤 세계를 내가 경험한 좋은 세계를 보여주고 이러한 사랑을 한 사람은 너무 그 상처가 깊고 그 시간은 너무 힘들고 아프지만 그런데 내가 상대에게 해줄 만큼 다 했고 상대의 어떤 한계나 밑바닥도 다 보고 이랬기 때문에 어떤 미련이나 후회도 남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상처를 치유하는 게 좀 힘이 들다 뿐이지 그 밑바닥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치유를 하고 올라오면 그 다음에는 마음이 정화가 되고 새로운 사랑을 또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기다릴 수 있는 그러한 상태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항상 내가 상대에게 손해보기 싫어하고 그래서 내가 상대를 이용하려고 생각을 하고 상대가 나한테 이만큼 해줬으니까 나는 이만큼만 해줘야지 나는 상처받고 싶지 않기 때문에 더 많이 해주지 않을 거야 이런 마음으로 사랑을 하신 분들은 상처는 받지 않을지언정 그런데 상대가 나한테 그 잘해준 마음은 내가
뭐 얼마나 상대가 나한테 잘해줬다라고 말은 하지 않더라도 그게 내 마음속에는 남아 있거든요. 그런 게 어떻게 보면 부채감이 되고 상대를 잊지 못하는, 그래서 또 새로운 사랑을 할 때도 여전히 과거의 사랑을 붙들고 있는, 그래서 현재에 집중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나의 어떤 일부분을 계속 내어주면서 관계를 형성하는 거기 때문에 되게 두렵고 불안하고, 뭐 상대가 또 나를 배신할 수도 있고, 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뭐 상대가 뭐 다른 사람이 좋다고 갑자기 가버릴 수도 있고, 여러한 알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만나는 동안에는 내 마음을 다해서 내 마음을 아낌없이 줄 수 있는 것, 그게 진짜 의미가 있고 또 삶을 살아가는 이유이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더 많이 사랑하면 약자가 된다는 의미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봤는데요. 무엇보다 오늘 영상이 만일 사랑의 그 상처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다면 그런 분들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표현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고요. 그럼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